저축을 해야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하는 단계인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중생활입니다. 오랜만이죠. 요새 본업도 바쁘고 또 일이 여러 가지 있어서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은 재테크와 자기계발이라는 제 채널의 주제에 맞게 재테크 관련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시드머니 모으기, 현재 5천만원 또는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출시 후 7일의 가입 기간 동안 76만 명이 가입했다는 뜨거운 감자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사실 이번 편 영상을 다룰까 고민했던 이유는 화제가 되면서 좀 여러 영상이 이미 나오기도 했고 분명한 장점과 또 분명한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청년 도약 계좌가 뭐고 누가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떠한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았는지, 상품인지에 대한 내용은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영상도 많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은 간단히 하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본인의 현재 재테크 단계에 맞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위주로 담아봤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만 34세까지 청년이 최고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서 5년 뒤에 최대 5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자유 적금인데 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꾸준히 부으면 최대 6%의 은행 금리를 적용하고 여기에 정부 기여금,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는 적금입니다. 단 5년간 꾸준히 부어야 하는 5년 만기 적금이고 한 달에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지금 왼쪽에 나오는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이 가구별 이 소득 기준을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혼자 자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봐주시면 되고,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4인 가구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집의 월 소득이 970만 원 이하가 되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적금의 금리는 어떻게 되냐? 3% 후반에서 시작해서 또 대부분 4에서 4.5% 정도로 기본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대 조건을 하나씩 충족할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은행별 우대 금리 중에서 내가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내가 만약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다 라면 0.5%의 소득 우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장인 기준으로 이미 2,400만 원이 넘습니다. 는 거의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달성하기 힘든 조건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주게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좀 어느 정도 이자를 받는 개념인 거죠. 소득 구간별로 이자를 좀 다르게 줍니다. 소득이 특히 적은 사회초년생한테 유리한 이유는 연봉 구간이 높아질수록 정부에서 추가로 주는 기여금의 비율이 낮아지고 연소득 6천만 원부터는 아예 정부 기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이라면 은행 적금 금리만 제공을 받으니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있고 이동성이 자유로운 상품이 있으면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청년 도약 계좌의 장단점 빠르게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희가 예적금 상품이나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연 2천만 원 아래까지 이자에서는 15.4%의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보통 예적금이나 배당금을 계산하실 때 이만큼 세금을 떼고 준다는 것을 생각을 보통 못 하세요. 이자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15% 정도 깎여서 약 85만 원만 받는다 생각하면 되게 아깝잖아요. 근데 이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들면 여기서 받는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러니까 15.4%의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크냐?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의 적금을 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년 동안 총 450만 원의 이자가 쌓이는데요. 여기서 15.4%는 약 70만 원이죠. 똑같은 적금을 내가 똑같은 이율로 부었다면 7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을 텐데 이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이만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부 기여금입니다. 보통의 예적금 상품과 가장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 내가 한 달에 최대 한도를 계속 부어서 약 2만 원씩 받았다 가정을 하면은 5년이면 총 120만 원을 총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세 번째로 첫 주택 구매 시 해지해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적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 적금의 기간 동안 적금을 깨냐 마냐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면서 특수한 상황으로 적금을 깨야 할 때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상황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을 유지시켜 주겠다고 말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조건들 중 하나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주택 구매를 위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적금을 해지시키는 경우라면 그간 받았던 이자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모두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 전에 원금을 좀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시드를 모으겠다는 목표로는 괜찮은 상품일 것 같아요.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생애 첫 주택 매수를 위한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있어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도 생애 첫 주택 구매 혜택으로 집을 샀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제 영상도 한번 보시고 또 현재 가장 유리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인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영상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안정성입니다. 적금의 최대 장점이 원금이 보장이 된다는 건데 수익률이 6%가 다른 주식이나 ETF보다는 적을 수는 있어도 내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투자하는 무서워 하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고려할 수 있는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유지기간 5년. 이 5년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5년은 정말 사람에게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가 이 5년 안에 적금을 해지했을 때 이 상품에서만 있던 혜택인 정부 기여금이나 이자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2년도 아니고 5년이란 시간 동안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이 상품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적금을 깨지 말라고 적금을 담보로 또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번 영상에선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까다로운 은행별 우대 금리입니다. 최대 6%라고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듯이 실제로 이를 받기 위해선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소득 증가 시 우대금리 하락입니다.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승진을 해서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5년 사이에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받던 우대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아까 소득 구간별로 금리가 달랐잖아요. 그 소득 구간이 움직이면은 금리를 하향 조정을 받게 된다는 건데 취업을 하거나 연봉 상승이 되는 걸 했을 때는 이게 과연 메리트인가 싶더라고요. 제 의견은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높은 금리, 정부 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부어야 하는 적금이니 현재 나의 재테크 난이도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저축을 해야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하는 단계인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래와 같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득이 적은 대학생, 주식이나 ETF, 투자를 잘 몰라서 공부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저축 습관을 들이는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모든 재테크나 투자의 첫 단계는 시드를 모으는 것인데 실제로 청년들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나온 제도기도 하고 내가 20대 때 나중에 생각하면서 저축하는 습관을 길들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만큼의 금액을 부을 건지는 본인의 용돈이든 알바비든 월급이든 월 얼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연봉 4천 후반 이상이 되시고 어느 정도 주식, ETF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일 것이고 이때는 저축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단계이니 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곳으로는 금리가 좀 적더라도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을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신 계속 투자를 하면서 돈을 불리고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종종 이렇게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금융 상품을 들고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